오늘 준비한 내용을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고도 비만 수술이 망설여지는 이유 이렇게 붙여봤는데 실제는 이제 고도 비만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그러면 고도 비만 수술이 왜 아직까지 선뜻 선택이 안 되고 망설여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천천히 되도록이면 좀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뭐 체중이 조금 이제 올라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고도 비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체중이 키가 한 170cm라고 했을 때 체중이 그래도 적어도 한 90kg 정도 이상을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고도 비만을 가지신 분들은 이 다이어트의 목표, 그러니까 체중 감소의 목표가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워낙 크기 때문에 보다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분들, BMI 기준으로 30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에서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작년 기준으로는 평균 체중이 한 12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체중 때문에 대학병원에 오기를 이제 결심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은데, 생각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서 내가 건강 문제가 생겨서 비만 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비율이 좀 낮은 것 같고, 이것보다 내가 가진 고도 비만, 과도한 체중 때문에 내 삶의 질이 어떻게 침해가 되거나 지장이 받았을 때,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체중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섰을 때 저희 비만센터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최근에 이제 외래에서 들었던 경우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학생인데 나 체중 때문에 낮에 너무 집중도 안 되고 피곤하고, 그리고 옆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그래서 나 꼭 체중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혹은 대학생인데 내가 이렇게 계속 취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내 체중 때문인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체중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심이 서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이제 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체중 때문에 직업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거죠. 큰일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비만센터를 찾아서 체중을 좀 어떻게 해봅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임신이나 육아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임신은 아마도 이제 비만 때문에 생기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그런 합병증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만센터를 찾거나, 혹은 육아에 너무 힘이 붙인다, 안 그래도 육아는 힘이 든 일인데 이게 내가 가진 체중 때문에 내가 올바로 아이의 케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면 이건 참 큰일인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 안 드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이 내가 이렇게 짝을 못 구하거나 아니면 소개 자리에 나갔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체중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청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공부나 취업, 뭐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결혼, 임신, 육아 이런 것들이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거의 통과 의례처럼 이제 저희가 누구나 겪는 일들인데, 그렇죠. 남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이 이제 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거고, 그다음에 대학생의 경우는 취업 준비하는 게 거의 나의 모든 시간이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서 준비하는 일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체중이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순간에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센터로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체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도 비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는 달리 그 체중 감소의 폭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보통 뭐 다이어트 하실 때 혹시 선생님 요즘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한 얼마 정도 감소를 목표로 다이어트를 하시죠? 일단 저는 사실은 조금 무리해서 한 20% 정도를 목표로 지금 삼고는 있습니다. 제가 네. 뭐 제 체중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네. 20%로 말을 하겠는데요. 네. 사실 외래 진료 때는 사실 10% 정도만 감량을 해도 성공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부장님한테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체중에서 조금 올라서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보통 보면 나 좀 4, 5kg 정도 빼야지 아니면 뭐 한 자릿수 정도 요 정도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 고도 비만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체중 감소의 폭이 적어도 한 20kg, 30kg 요 정도를 효과적으로 빼야 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30kg 정도의 체중을 감량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년 동안 그대로 감량된 상태 요요 없이 지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 요요를 겪지 않고 오랫동안 감소된 체중을 지키는 것은 아마 다이어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이제 시도를 해보거나 하신 분들은 공감이 가실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고도 비만을 치료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섰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한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보통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을 들러서 식욕 억제 하는 약물을 받거나 아니면 뭐 요즘 많이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이런 걸 이용한다거나 뭐 아니면 혼자서 일단 식사를 조절하거나 뭐 운동을 조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선택할 때 만약에 내가 고도 비만인 상태에 있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생각을 한 번은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과연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을 했을까,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쓰는 돈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무시 못하는 저희가 꼭 고려를 해야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만약에 이제 약물을 치료해서 고도 비만 치료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와 같은 체중, 한 100kg, 110kg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약물을 쓰고 보통 한 10명을 치료하면 몇 명 정도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는지를 꼭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쓰는 돈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은 이 체중 감소를 약물 같은 경우는 효과적으로 떨어뜨릴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떨어뜨린 체중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는 아직 역부족인 측면이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급여 약물이라서 이걸 만약에 몇 개월, 뭐 1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쓴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아마 수백만 원이 뛰어넘을 수도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이게 올바른 것인가? 체중 감량 오래 지속시키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내가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요 한 문장입니다. 고도 비만 상태에서 다이어트 성공의 기준은 떨어진 체중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뭐 1년이 지나고 나서 몇 %가 빠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수년 동안 5년 이상, 10년 이상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치료법인지 따지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질문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가 선택한 치료 방법이 내 체중을 잘 떨어뜨려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떨어진 체중을 수년 동안 잘 지켜줄 치료법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고도 비만 말고 내가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것들이 다 예스가 되는 방법을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밑에 몇 가지 한번 예시를 들고 와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욕억제 약물 많이들 쓰시죠. 요즘 워낙 대중화돼 있고 그 다음에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서 식욕억제 약물 많이 쓰고 계신데, 식욕억제 약물이 첫 번째 질문, 체중을 잘 떨어뜨려 주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약물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마 언론에서 보신 적도 있겠지만 효과가 좋은 약물들은 거의 10% 이상, 거의 20%에 육박하는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체중을 잘 떨어뜨리는 것 같다에 대해서는 예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들이 떨어진 체중, 감소된 체중을 그대로 지켜줄까? 요요 없이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강 문제, 흔히 고도 비만을 가지면 혈압도 높고 당도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높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실까, 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식욕억제 약물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적어놓은 여러 가지 시중에 파는 다이어트 제품들, 이런 것들은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노입니다. 체중을 잘 떨어뜨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유지 전혀 아니고요. 건강 문제 해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옆에 이제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 지방 흡입 시술, 아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방 흡입 시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외래에서 정말 심심찮게 보는데, 이 흡입 시술은 정말 그야말로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체중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것이 떨어진 체중을 지키거나 내가 가진 건강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이제 뺐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연구는 요 한 페이지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서 좀 부담 없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약물을 써서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수술을 했을 때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이제 보여드린 그래프는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고도 비만 상태에서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을 하게 되면 1년까지 초반 체중에서 한 30% 이상 감량이 되고, 이것을 이제 체중으로 따지면 한 120kg에서 시작을 하면 한 80kg 정도에 도달하는 한 40kg 정도 감량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되게 우수한 감량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감량된 상태를 오랫동안 수년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여기 가로축은 연단인데 10년이 지나도 거의 큰 변화 없이 감소된 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즘에 이제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뭐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고도비만 치료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비만대사 수술이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여드린 그래프는 이것은 이제 약물을 써서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한 건데, 이 약물은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된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기존의 약물보다 정말 효과가 좋은 비만 치료 약물이 나왔다라고 이제 언론에 소개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썼더니 쓴 기간은 한 1년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한 52주 정도가 되니까 한 68주를 쓴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쓴 거죠. 1년 내내 쓰니까 초반 체중에서 한 18% 정도까지 체중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죠. 기존의 약물들이 뭐 한 5에서 10% 정도, 요 정도 이제 효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은 거기에 비해서 한 2배에 육박하는 이제 효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되게 우수한 약물이 나왔다,
거의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감소된 체중이 이 약물을 끊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효과적으로 감소됐고, 그러니까 이제 비만 치료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를 끝내고 그 이후의 삶을 추적을 했더니 이렇게 체중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8주를 기준으로 하고 68주를 약물을 쓰고 나서 약물을 이제 끊고 났더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고 한 120주,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한 1년 정도 기다렸더니 거의 원상복귀되는, 초반에 비해서 한 5% 남짓 감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같이 이제 고도비만 환자들을 주로 보고 이제 고도비만을 연구하는 이제 분들이 보면 과연 이게 효과적인,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소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가 있는 건 맞으나 이것이 다시 요요가 오고 여기에서 다시 다이어트를 시도해서 다시 체중을 내리고 여기에서 다시 요요가 오고 이렇게 체중이 출렁출렁 거리게 되면 이런 출렁출렁 거리는 체중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 상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지키지 못할 체중은 내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 치료가 내 고도 비만인 상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약물을 68주 동안 썼는데 이 약물이 아마 국내에서 출시가 되면 아마 비급여 약물로 나올 텐데 이것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약값이 정말 수백만 원 정도 나오게 될 테고 이것이 만약에 요요가 다시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 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 비용을 감당하기는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약물이 수술을 대체하겠다 이런 말은 아직 섣부른 판단이고 약물이 고도비만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말도 아직은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그러면 이 수술이 이렇게 효과적이고 좋은 내용인데 이것을 왜 망설이게 될까라는 내용인데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장점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질문을 이제 조금 하고 지나가도 될까요? 네, 물론.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채팅창에 주영진 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고도비만 수술하면 위암도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인데 고도비만 수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암 예방 효과입니다. 이 암 예방 효과는 위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등 거의 모든 암의 예방 효과가 아주 잘 밝혀져 있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위암 예방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마도 암 비만 자체가 원래 암의 위험 요소라는 것도 많이 밝혀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수술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두 가지 단데 말씀드린 앞쪽은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 이미 고개를 끄덕끄덕한 내용인데 뒤쪽 부분은 아직은 연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도 비만을 수술한 환자들을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나면 정말 이런 수술을 하지 않는 고도 비만 사람들보다 암 발생률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기전으로 일어나는지 그건 아직 연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방 효과가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좋은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게 수술을 망설이게 될까?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제 수술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만대사 수술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그 효과가 더 좋고 이제 할만하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 이런 것이 형성되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어떤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가서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만약에 고도비만이랑 당뇨병이 있는데 너 그걸
그냥 약을 먹고 약으로 치료할래? 아니면 너 위를 잘라낼래? 뭐 어떤 방법으로 할래? 이 위를 잘라내? 누가 그걸 선택할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봤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고도 비만을 가지고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고도 비만 수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잘못된 수술이다 아니면 그 효과를 의심하는 분들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까지 망설이는 이유는 이 치료 자체가 약이 아닌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약은 이걸 먹다가 다른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끊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 수술은 한번 위를 절제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문제니까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허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비슷한 이유로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이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고도 비만이고 이걸 꼭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도 비만 수술이 좋은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이걸 받을 엄두가 안 난다. 아직까지 내가 결심이 안 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치료 방법은 이 비만 수술 이라는 치료 방법은 결코 떠밀려서 받을 수 있는 받는 치료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즉 내 친구가 받아서 좋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도 받아보라고 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아니, 내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떠밀려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렇게 절대 이 고도 비만 수술은 본인이 명확하게 결심이 서지 않고 떠밀려서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절대 아니고 이 치료 방법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이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섰을 때 그때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체중을 조절하지 못해서 내가 위까지 잘라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내가 이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체중을 다이어트를 못해서 수술까지 받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게 만약에 수술을 받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전달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수술 합병증입니다. 이게 큰 수술이죠.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복강경 수술로 이제 대부분은 복강경 수술로 이제 위에 일부를 절제하거나 우회하는 수술인데 이런 수술이다 보니까 합병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주영집님께서 이제 좋은 질문을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률이 정말 높고 그래서 위암 수술을 정말 잘 하는 나라라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는 비만대사 수술의 위험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맹장 수술의 위험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성이 확보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자체로 인한 합병증 말고 수술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수개월이나 이제 1년 이상, 2년 이상 지나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도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이제 밑에 적어 놓은 몇 가지 이제 환자분들께서 주로 관심이 있으신 것들인데 흔히 접하게 되는 덤핑 증후군 같은 것들 그리고 위식도 역류 명식 끝이 쓰리고 이제 역류하는 느낌들 그리고 빈혈 그리고 미세영양소 부족 문제 그리고 정말 관심이 많으신 탈모 문제 그리고 살처짐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적어 놓은 것들은 대부분은 저희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대처법을 알고 있는 거라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 문제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미세영양소 부족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흥미롭게 외래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미세영양소 부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혈압이나 고혈압이나 이제 당뇨병처럼 뭐 혈압약을 며칠 안 먹거나 당뇨병 약을 며칠 안 먹거나 이래도 이제 저희 몸에 뭐 큰 무리가 이제 오지 않는 그 이유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세 영양소 부족이 내 몸에 조금 생겨도 이게 당장 내 몸에 불편하거나 큰 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관가하는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젊은 층이거나 중년층, 3, 40대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이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대부분 한 4, 50년 동안 여생을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수술을 했던 기억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외래를 가는 빈도도 점점 줄고, 그러면 수술 후에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드렸던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양제 챙겨 먹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미세 영양소 부족이 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제때 교정해 주지 못하거나 하면 장기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30년, 40년 후에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 이것은 저희가 정말 유의 깊게 봐야 될 문제인데, 의외로 이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조차 수술 후에 영양제 잘 먹는 버릇만 잘 드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수술 합병증 문제는 저희가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수술의 효과도 아주 우수하고, 그 다음에 수술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조차도 최소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도 비만인 상태에서 외래에 오시면 만약에 수술을 받을 만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수술을 권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 이후에 수술을 결정 못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제 하나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수술의 좋은 점이나 부작용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생활을 하시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훨씬 도움이 될 때도 많은데, 제가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비만대사 수술을 하고 나면 식사량이 한 수술 직후에는 많이 주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1인분 정도, 뭐 백반이나 아니면 한식 같은 이런 식사가 1인분 정도 나오면 한 3분의 2 정도까지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식사를 막 극단적으로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는 절대 않고요. 그 다음에 체중은 1년 후에, 저희 센터 기준인데 1년 후에 초반 체중 대비 33% 정도 감소되는 정도입니다. 즉 수술 전에 120kg에서 시작을 됐다면 80kg까지 감소가 되는 게 평균입니다. 평균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3년까지 추적을 했을 때는 약간 올라서 한 30% 감소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삶의 질이 어떻게 됐냐를 봤을 때 식사량이 너무 줄고 뭐 무기력하고 뭐 이렇게 지내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은 삶의 질이 온전히 회복돼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들, 뭐 공부나 아니면 취업, 회사 생활, 결혼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성공을 하시고, 임신 성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육아도 거뜬히 해내시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적어드린 내용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료하는 입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내용들인데, 이제 고도비만을 가지게 되면 혈압약이나 당뇨병약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계시는 약들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이제 고도비만으로 오시면 한 3분의 2 정도가 이미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고요. 당뇨병약 드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도 한 3분의 2 이상 되는데, 이런 약들을 수술 후 1년 기준으로 한 80% 이상의 분들이 끊거나 줄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질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법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성과나 여러 가지 결과들이 굉장히 좋다는 걸 또 새로 배우고 가네요. 네, 맞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평균적인 입원 기간은 3일입니다. 3일 뒤에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3일 입원하고 나서 퇴원 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뭐 앉아서 하는 이제 학생이나 뭐 사무직 같은 분들은 퇴원 후에 일상생활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대신 외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좀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술 후에 한 2주 정도는 좀 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퇴원 후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부정적인 시선 맞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술을 한 사실을 한 절반 정도는 주변에 안 알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떠신 분들은 이런 이제 상담까지 하시는데 내가 수술을 한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데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먹는 약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이제 회식이나 이런 데 가면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네. 그러게요. 보통 이렇게 보통 식사를 하시는 분이 정말 조금 이렇게 먹게 되면 바로 이제 옆에 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핑계거리를 대야 되는데 뭐라고 내가 핑계를 대는 게 좋으냐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직 부정적인 시선이 많고 이거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꼭 극복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한 2줄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약에 의존한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김없이 실패하는 거고요.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식사 조절을 하거나 운동요법을 쓸 때 그때 보조수단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지행동 치료 뭐 이런 것을 할 때 보조로 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의존한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 비싼 약에 투자한 돈은 정말 심하게 말하면 헛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만대사 수술은 가장 효과적인 고도비만 치료 방법은 맞는데 이것을 떠밀려서 받을 것은 절대 아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생각이 있으면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 효과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치료 방법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설 때에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